저렴한 코스트에서 필드의 이득은 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어서 그나마 요게 있는 거고. 단지 막 징표가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 만약에 다 2대1로 교하면은 내가 징표 3장 집고 상대 오우거 같은 걸 다 잡아내겠다 했다가 나는 카드를 5장이나 6장을 쓰고 상대는 카드를 3장 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정작 이제 뭐 첨부하수라든지 징표랑 좀 상관없는 하수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 핸드에서 또 놀죠. 그러면 핸드에서 놀고 결국 카드 한 장 한 장 새로 뽑고 저 왼쪽에 있는 카드는 계속 핸드에서 놀고 그러다가 내가 필드 밀려서 지는 거거든. 그럴 때 이제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 또 하나가 저번에도 몇 번 말했죠. 이거 몇 번이나 나오는 건데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설명드려야 돼. 내 핸드에서 노는 카드들 때문에 결국 필드랑 핸드를 빼앗긴 건데 잘못 생각하셔서 내가 드로우가 부족했구나. 핸드가 빠르게 마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내 핸드에서 노는 카드 혹은 핸드에서 놀진 않아도 비효율적인 교환을 유발하면서 내 핸드가 빠르게 마르는 카드들. 그런 카드들을 많이 써놓고, 그러니까 사냥꾼으로 할 때, 사냥꾼은 막 명치를 쳐야 돼. 이런 거를 막 집어요. 컨스처럼. 저런 걸 집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막 집어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막 집어놓고서, 그리고 막 속사가 4장씩 들어오면 상관없거든? 그럼 계속 명치 치면 되거든? 근데 정작 픽을 할 때 속사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이거 얼마인지 안 들어올 수 있죠. 아까 법사 불기둥 안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속사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내려면은 교환 효율이 안 좋습니다. 막 영능에 죽는 피고 1코스트 하수들은 2코스트도 마찬가지야. 교환 효율이 2코스트 하수들이 좋은 게 아니야. 초반에 좋은 거지. 중반 후반 넘어갈수록 상대는 카드 한 장 쓸 때 나는 2코 2개로 박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빠르게 핸드가 말라버려. 그러면서 상대 영웅을 죽일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킬각 못 내고 그러면서 필드를 잡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핸드를 빨리 털어버린다는 거는 필드도 그렇게 잡을 수 있는가가 컨스랑은 좀 달라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 상대 큰 거에 뭐 도발이 없으면 무시하고 영웅 직공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 결국 상대 큰 거에 2개씩 잡히거든. 내가 한 개 낸 거. 그럼 한 턴에 한 장씩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내 핸드가 말라버려요.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셔서 핸드가 빠르게 마르네? 상대는 핸드가 안 말라. 그리고 내가 결국 져. 그래서 다음번에는 전리품 수집가라든지 도적을 치면 전력 질주라든지 이런 거 꼭 들겠다. 핸드 마르더라 이 게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초보분들이니까 얼마인지 그렇게 실수를 하실 수는 있어. 단지 그 관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지. 내 핸드가 마른 이유는 내가 대머리 수리를 픽하고 야수를 막 내서 드로우를 못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냥꾼의 징표 같은 카드를 막 2장씩 잡았다든지 저거 한 장 잡아도 사실 손해보는 경우 있고 아무튼 학급에 있죠. 제압기는 필요하겠지 하고 징표를 막 집었는데 정작 핸드가 빠르게 말라버리고 징표는 쓸 데도 없어서 상대 검은무쇠 드워프에 들어가고 그럼 검은무쇠 드워프 1피 남은 거에 또 랩터 들어가면 결국 공격력 1 올리는 카드로 쓴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 핸드가 마르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 핸드가 빠르게 마른다는 거는 필드를 내주게 돼요. 왜냐면은 필드에 하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 내 핸드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하수를 충원하면 필드에 충원되는 거고 비용을 지불해서 제압기 같은 거 쓰면은 상대가 충원한 걸 잡는 거고 그래야지 필드를 잡는 건데 결국 핸드와 필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필드라는 거지 나는. 왜냐면은 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드로우 이론을 이제 중시하는 게 되는데 내가 드로우 카드를 싫어해서 필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로 4장을 뽑았어도 그걸로 비용을 지불해서 못 쓰면은 그거는 내 카드가 아니에요. 그게 그 이제 집 앞에 마트 가보시면은 거기 많아요. 과자에서부터 뭐 초콜릿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생필품들 뭐 많죠. 집 앞에 마트. 조그만 마트든 큰 마트든 마트에 들어가면 아무튼 다 많아. 근데 내가 비용만 지불하면 뭐든지 그걸 살 수가 있는데 비용을 못 지불했을 경우에는 문제지. 그러면은 그거를 다 내 거로 간주할 수가 없잖아. 하스스톤에 있어서 핸드, 대부분의 카드 게임에 있어서 핸드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서 그걸 냈으면은 그게 내 거가 되는 게 맞는데 지불을 못 한다면은 와 2,000원 들고 가서 라면 막 5개 사올 순 없잖아. 2,000원짜리 들고 와서.
그거랑 똑같다니까. 이 게임에서 마나 코스트가 제일 많은 턴이 10턴이고 결국 카드를 4장 다 뽑아도 이거를 다 쓰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마트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비용만 집어넣으면 뭐든지 살 수 있으니까 비용은 나중에 지불할게요, 이거 다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 그건 마트 주인 거지 내 게 아니야 그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내 핸드에 있다고 해도 요거를 사용을, 그래서 또 이제 핸드에 있어도 사용하기가 되게 난감한 카드들이 있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애초에 픽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덱 기복을 초래한다는 거죠. 분명히 비용도 0이야. 그럼 무조건 쓰면 되는데 사용하기가 되게 난감하죠. 그 마트에 가서도 모든 생필품이 똑같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필요로 한 거에 사겠죠. 내가 술을 사고 싶으면은, 음주를 하고 싶으면 내가 술을 사는 거고, 내가 음주를 안 하는 사람이다, 흡연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담배는 나랑 무관한 거잖아. 그것처럼 각자한테 필요한 카드들이 있는데, 하스스톤에 있어서는 게임을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각자한테 필요한 카드들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와 드로우의 핸드와 필드의 연관성이나 그런 거는 결국에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드를 중점적으로 잡겠다 고려를 한 덱들은 사실 핸드도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를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덱은 필드가 안정화되는 거하고는 무관해요. 그건 무관해. 때문에 필드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지. 필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움 어디 갔니? 요걸로 필드도 내고 카드 하나 보충해봤자 차라리 돈 코스트에 요걸 내는 게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움 같은 카드들이 내 핸드를 아낄 수 있는 카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움도 최상급에 있고 240 채다 1드로까지 있기 때문에 교환 효율이 좋은 거지만 노움은 아무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필드에 일단 모든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영웅을 죽이는 게 목적이죠. 필드에 하수 많이 깐 사람이, 정리 잘하는 사람이, 정리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룰이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드로우를 빠르게 많이 봤다, 빠르게 먼저 30장 뽑아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30장 뽑으면 탈진을 가는 거지. 이기는 건 상대 영웅 피 30 그 돼 있는 거를 0 이하로 만들면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 영웅 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하네. 근데 상대 영웅을 치려면은 필드에 내 하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은 사악한 일격 던지면 3점, 도적이 영능으로 치면은 1점. 그 속도로는 영웅을 못 죽여요. 심지어 사냥꾼도, 컨스도 마찬가지고 영능만 쓴다고 영웅 절대 안 죽습니다. 필드에 하수가 있기 때문에 영웅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컨스의 돌량도 필드가 그렇게 상관이 없는 덱이긴 한데, 아무튼 필드에 하수 충원해야지 영웅 치는 거지. 영능만 쓰면 사냥꾼이 먼저 죽어요. 15번을 써야 돼. 그리고 뭐 15번 쓸 동안 전사 같은 애들은 방패를 한 번 이상 돌리겠죠. 그래서 상대 영웅을 죽이는 게 목적인 게임인데, 상대 영웅을 죽이기에 제일 유용한 건 결국 필드의 하수를 충원하는 것이다. 왜? 왜냐면은 그거는 서리는 4코스트만 지불했을 때 영웅한테 얘가 잠재적으로 몇 딜을 넣느냐, 그거 자체가 if예요. 얘가 10턴을 살았으면 영웅한테 40점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 전에 영웅이 죽었을 것 같지만은. 근데 화영구는 4코스트를 써도 영웅한테 6점을 쓰는 게 고작이야. 그러니까 단지 화영구는 서린과 달리 랜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뭐 도발을 무시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 심지어 화영구가 서린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카드지만은, 단지 그리고 화영구 정도의 코스트 비례 직딜을 크게 낼 수 있는 카드도 거의 없어요. 직딜이랑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카드라서. 그러니까 저런 카드들이 그렇게 많으면은 모르는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하수를 충원해야지 상대 영웅을 죽일 수가 있고, 때문에 상대 영웅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 정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직공을 하냐 정리를 하냐, 투기장에서는 정리가 훨씬 많죠. 물론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도 정리를 하는 게 상대 영웅을 죽이고 내 영웅을 살리기에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직공을 한 번이라도 더 본다고 상대 영웅이 더 잘 죽는다는 건 편견이야.
그러면은 사제로 할 때 요 카드를 항상 집어야지. 정리랑 상관없이 5점. 그러니까 요런 거를 막 쓴다고 해도 저거 자체가 카드 한 장 값이고 내가 상대 킬각 나오기 전에 먼저 죽는다니까. 빌드에 이런 거 작은 것들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계속 남기잖아요. 그 쌓이잖아. 반개 하면서 쌓을까. 붉은 늪지 랩터가 2장이어도 매턴마다 화염구를 내가 맞아야 되고 3장이면은 매턴마다 9점이야. 18점, 27점. 영혼피 30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이유도 사실 상대 영웅을 죽이기 위해서 내 영웅을 살리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도 상대 영웅 좀 더 빨리 죽이려면 직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욕심내다가 그리고 정리 안 할 때 상대가 이런 걸 거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내가 2%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상대가 그 혜택을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정리 안 하고 직공했다가 상대가 망축 걸고 막 망축이 문제가 아니라 초반에만 해도 이런 걸 건다니까. 랩터랑 냈는데 내가 먼저 깔았으니까 내가 이득 봐야지 하고 3점을 영웅 쳐버리면 상대는 여명에 걸고 교환합니다. 그럼 랩터에게 나는 생명점 3점이랑 바꾼 거야. 아무튼 영웅 3점은 쳤지. 그 효과를 낸 카드가 딱 이거고 나는 카드 한 장을 쓰고 상대 영웅 피를 3 깎았다. 그럼 보편의 경우 결국 그 3점 때는 상대가 죽지 않는 한 내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 사악한 일격은 사실 상대 입장에서 고마워. 그러니까 사제가 영능으로 내 지피를 회복해줬다. 내 체력을. 고맙지? 근데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게 도적이 사악한 일격 나한테 써준 거야. 왜냐면은 영능은 2코스트고 카드 소모는 없는 건데 사악한 일격은 저거 자체가 카드 한 장 값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돼요. 1턴에 막 하이킥이 써서 영웅 치는 드루이드 있죠. 1턴에 신비한 화살 쓰는 1턴에 신비한 화살을 법사가 쓰면은 내가 고마운 거라니까. 이거 자체가 카드 한 장 값이니까 카드 한 장 값으로 안 쓰였죠. 1턴에 신비한 화살을 쓴 법사가 신비한 화살을 카드 한 장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3점 영웅의 체력 10분의 1 그거 먼저 깎은 걸로 시작해서 그 차이로 내가 영웅을 때려 잡아야지 카드 한 장 값을 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턴에 신비한 화살로 카드 한 장을 뗀 법사가 이길 수 있는 판이었다. 그러면 1턴에 신비한 화살 안 썼어도 그 법사가 이겼을걸. 그 정도로 불리하기 시작했는데도 이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신비한 화살이 영웅 3점 안 쳤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할 판은 진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컨스로 치면 있어. 컨스는 진짜 페이드 무시하고 상대 영웅만 그 딜만을 노리게끔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장에서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 그래서 그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리스트를 참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리스트를 보면 사실 이거 유심히 보시잖아요. 자주 보거나 아니면은 자주는 안 봐도 볼 때마다 유심히 본다든지 어떠한 요거 작성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원칙이 있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사실 보면은 리스트에서 어떤 카드가 더 상단에 있느냐보다 더 의미가 큰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걸 내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여기 안에 있는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하려면은 리스트의 순위를 달달달달달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예, 5개 집어도 괜찮아요. 주술사로 불정을 몇 개까지 집어야 되냐는 내가 실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어. 한 15장 집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집었다가 적고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나는 한 12장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집어본 적이 내가 없어. 그래서 5장을 집는 건 사실 되게 기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6장 들었던가? 그 정도였는데 요즘엔 그렇게도 못 들어. 카드들 많이 추가돼서. 아 내가 근데 이번에 건바산 나오고 사제로 사원집행자 6장 덱은 있었구나. 사원집행자 6장에 비밀결사단 사제 한 장 덱이 12승 1패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원집행자가 너무 많으면 덱이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코스트가 너무 많으면은 덱 기복이 생기는 건 물론 맞아요.
근데 무슨 6코스트를 6장에다가 7장에다가 한 장쯤 더 집었던 것 같은데? 내 덱에 한 8장 있었어요. 경배도 하나 있었나 없었나? 그러니까 그 정도를 집어도 돼요 안 돼요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지. 그거를 집으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된다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V정 5장 집어도 괜찮나요 하면 나는 괜찮다고 대답하잖아.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if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되는 행동이다. 근데 불정은 4장까지는 집어도 되지만 5장은 집으면 안 된다. 불기둥은 3장까지는 집어도 되지만 4장부터는 집으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절대값을 창조하는 거라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강조드린다면은 절대값 창조 룰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 방송도 경계를 하셔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치게 많은 절대값들을 만든 교육 체계가 있다면은 그 교육 체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셔야 돼. 앞으로 제 방송을 안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게임 하는 것만 보고 게임 운영적인 부분만 보고 덱 구성에 대해서는 참고하시지 마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내가 무논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절대값을 창조하시지 말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렇게 극디스를 했던 무쇠불의 올빼미를 덱에 4장을 집어도 되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도 그건 내 자유야. 왜냐면은 그거는 올빼미를 4장을 픽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사실 올빼미 그렇게 집으시지 마시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값을 창조하는 건 아니야.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빼미가 뭐 침묵이 4장에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 코스트빌의 교환 효율이 저렇게 안 좋은 카드를 4장 집었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4장이어서 문제도 아니고 그게 4장이어서 문제면은 절대값인데 그러니까 가령 올빼미를 3장은 집어도 되지만 4장은 안 된다. 그 문제가 아니라 코스트빌의 교환 효율이 형평없는 카드가 한 장 들어와도 위험할 때가 있는데 그게 내 덱에 4장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건 이미 망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빼미를 다음부터는 2장까지만 집으시라 3장까지만 집으시라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덱 구성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을 지금 많이 쓰긴 했는데 지금 녹화를 킨 지가 근데 이거 왜 녹화 시간 안 올라가? 1시간 19분 25초에서 안 올라가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덱 구성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떠한 그러니까 막 비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수와 하수의 차이 이런 식으로 막 고수들은 이런 공식들이 있더라. 모으는 몇 장까지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오히려 그러니까 고수일수록 오히려 더 대구성에 있어서 자유를 중시하는 게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저 12승 1패 누구지? 12승 1패 하셨다고 누구 떴는데 내가 못 봤네. 녹화를 잠깐 껐다가 이제 이거 강의 내용으로 따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를 준비할 걸 그랬네. 마무리로 뭐가 적다 할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말고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린 거에 대부분이 사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불기둥각 같은 거라든지 if 부정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데스윙 막 비유라든지 뱅클리프 뭐 차원문 비유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제 생활에 살면서도 너무 확신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나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굳이 그거를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사람이 교만하더라 그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사람도 불완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 더하기 2는 누가 봐도 사지. 2 더하기 2는 누가 봐도 산데, 그 절대값을 사실 외칠 정도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거리에서 여러분 2 더하기 2는 4입니다. 3도 아니고 5도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를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 사람이 이미 미친 X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들이란 게 존재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시할 만한 절대값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스스톤에 있어서나 다른 게임에 있어서나. 그래서 초보분들의 일단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진행한 건데, 강의의 중점은 그 어떠한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대값을 너무 의식하시지 마시고 그냥 풍부한 경험이나 공부의 반복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을 자기만의 공식으로 그러니까 찾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탁베이더가 내 생각에는 어떤 특정 카드들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것 같더라. 그거는 사실 뭐 저희 카페에 오셔서 글을 쓰셔도 되고 근데 내가 사실 그러니까 이거야. 나랑 토론을 하셔도 돼. 심지어 나 혹은 다른 이제 BJ나 이제 공략 쓰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론에 대해서 저거는 틀렸다라는 그 개인의 견해가 이제 생긴다면은 결국 나도 그러니까 개인의 견해거든. 내가 하는 말들도. 그러니까 이제 견해끼리의 마찰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사실 토론을 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카페에 오셔서 그러면은 조금 불이익을 당하실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닥베이더님 하고 여기다가 그 질문 게시판에 올려서 이러이러한 점들 지금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어떤 말을 말씀하셨는데 저랑 견해가 다르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탁베이더님의 그 말씀에 수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탁베이더님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면은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거기서 어그로 끌면은 내가 나쁜 엑스라니까? 내가 너희 새끼 뭐 그럴 거면은 내 카페 나가라고 내가 탈퇴하라고 그러질 않는다니까? 내가 거기에 답변을 드려줘요. 단지 내 홈그라운드여서 내가 솔직히 유리할걸? 만약에 이제 어그로가 막 심해져가지고 나 혹은 이제 그분이 시작했던 분이나 혹은 내가 어그로를 갑자기 막 오바를 해가지고 막 끌어서 이제 싸움으로 번져. 그랬을 때도 문제는 내 홈그라운드니까 내가 유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점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토론이 약간 이제 싸움으로 어조가 바뀔 경우에는 약간 내가 유리하게 될 거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그 얘기고 그게 엄밀히 따지면 안 될 건 없다라는 거지. 나라고 해서 뭐 모든 말이 어떻게 다 맞아. 홈그라운드가 배신한다면? 여론이 글로 끌고 가면은? 글쎄 여론까지 글로 끌리면은 내가 잘못한 게 맞을걸? 그럼 결국 내가 사절글 싸질를걸? 근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 글들이 조회수가 34나 35나 뭐 51이나 이 정도야. 결국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저분들이 다 여론을 그렇게 끌고 갈까? 나한테 끌고 안 끌고 왔지? 어차피 그러니까 방관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많거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그로의 문제가 아니라 픽을 할 때 고코스트 하수인 거의 안 나오시다시피 하면은 그 덱이 많이 힘든 덱이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거예요. 그것도 실수령이 잘 안 가지신다고? 그것도 그거야. 역시 절대값인데 고코스트가 별로 안 잡히면은 고승하기 힘들더라라고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 고코스트라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기둥도 고코스트고 투기장의 제왕도 고코스트고 심장부 사냥개도 고코스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주 모으거나 용기병 분쇄자나 스톰윈드 용사 이런 게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도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 거야. 전쟁 골렘이나 막강 에너지였다. 투기장의 제왕이나. 그러니까 일단 질문자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데 있어서도 관념을 고코스트 하수인이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좋은 고코스트 하수인이 안 나온다라는 표현이 더 맞고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고코스트 하수. 고코스트라고 치면은 심장부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내 덱에 피군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효율적인 고코스트 하수가 조금 나왔을 때 경우에 전쟁 골렘이나 막강 에너지 전차 이런 카드들이라도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꽝 대신 그 닭이라는 말이 있죠. 꽝이 없으면은 닭이라도 그러니까 꽝이 없으면 닭이라도 집는 심정에서 그럴 때 이 카드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고 단지 리스트에서 뭐 막강 에너지 전차에 빨간색 칠한 다음에 당신의 덱에 하드 캐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쓰면은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